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 했다. 세오락산의 가파른 절벽 아래 차가운 바위에 몸이 처박히는 순간 내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신선한 산바람을 마시며 남편 민호와 함께 산책로를 걷고 있었는데 이제는 공중을 날아 떨어지는 신세였다. 절벽의 거친 바위가 갈색과 회색으로 스치며 지나가고 위장에서 공포가 치밀어 올랐다. 민호의 비명이 내 비명과 뒤섞였다. 공중에서 그의 손이 나를 향해 뻗어왔지만 우리는 너무 빨리 회전하며 떨어져 잡을 수 없었다. 몸이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총소리 같은 충격이 팔과 다리에 퍼졌다. 마침내 아래에 도착해 쿵소리를 내며 떨어지자 모든 게 조용해졌다. 귀에 울리는 소리만 남았다. 나는 옆으로 누워 피 맛을 느꼈다. 왼팔이 불에 타는 듯 아프고 얼굴에 따뜻한 게 흘러내렸다. 흐린 시야로 민호가 몇 발짝 떨어진 곳에 보였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민호야, 속삭이려 했지만 목이 갈라진 듯 쉰 소리만 나왔다.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 영자 씨의 목소리였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단어를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러다 심장이 멎을 듯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의 12살 여동생 수민이 어머니와 함께 위에 있었다. 목을 들어 절벽 위를 보려 했지만 번개 같은 고통이 쏘아왔다. 아래 바위는 날카로워 피부에 파고들었다. 찢긴 등산복을 뚫고 살을 베는 느낌이었다. 오른쪽 다리가 이상하게 뒤틀려 있었다. 엄마, 저 사람들, 수민의 목소리가 내려왔다. 두려워하는 듯 했지만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 얘야, 영자 씨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거의 쾌활했다. 아래 보지 마, 안 보는 게 나아, 안 보는 게 나아. 그게 무슨 뜻인가? 왜 도움을 외치지 않는가? 왜 119를 부르지 않는가? 우리는 방금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그녀는 수민에게 보지 말라고 했다. 민호가 옆에서 작은 신음소리를 냈다. 안도가 밀려왔다. 살아 있었다. 하지만 그를 보니 눈이 크게 뜨여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표정에 급박함이 서려 있었다.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속삭였다. 움직이지 마, 죽은 척해. 왜 그런 말을? 머리가 떨어진 충격으로 몽롱했다. 안개 속 생각처럼.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다. 도움을 불러야 했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이 믿음을 주었다. 온몸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데도 나는 완전히 가만히 누웠다. 눈을 감고 호흡을 얕게 했다. 그냥 저기 내버려둘 거예요. 위에서 수민이 물었다. 목소리가 달라졌다. 개미를 밟아 울던 민호의 어린 여동생이 아니었다. 수민아, 어른들은 때론 주변을 아프게 하는 선택을 해. 영자 씨가 달콤하고 인내심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민에게 늘 쓰는 톤이었다. 내 오빠와 그 아내?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이 뭔지 생각하지 않았어. 무슨 선택? 위로 외쳐 묻고 싶었지만 민호의 경고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움직이지 마, 죽은 척해. 팔이 너무 아팠다. 속이 메스꺼웠다. 머리 어딘가에서 피가 흘러 입술에 스몄다. 아래 바위가 점점 차갑고 딱딱해졌다. 하지만 지은 언니는 내가 가면 특별 쿠키를 구워주고 오빠가 바쁠 때 숙제도 도와줬어요. 수민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알아, 얘야. 이제 내가 그걸 해줄게. 우리 둘이서 서로 돌보자. 계획대로. 그들이 뭘 계획했다는 거지? 왜 영자 씨가 계획대로라고 하는가? 수민이 왜 자기 오빠를 없애는 걸 이해하는 듯 말하는가? 할머니, 만약 저들이 아직 수민이 시작했다. 아니야, 얘야. 믿어봐. 이게 나아. 이제 우리가 꿈꾸던 삶을 살 수 있어.
꿈꾸던 삶 언제 그들이 우리 없이 사는 삶을 논의했나? 영자 씨가 언제부터 딸과 함께 아들을 상대로 계획을 세웠나? 가슴에 차가운 공포가 퍼졌다. 상처의 고통과 섞여 그들의 발소리가 절벽 가장자리에서 멀어졌다. 영자 씨가 숨죽여 콧노래를 불렀다. 수민에게 어렸을 때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이제 그 소리가 피부를 소름 돋게 했다. 목소리가 멀어지자 나는 눈을 살짝 뜨고 민호를 봤다. 그의 얼굴은 흙과 피로 뒤덮였지만 눈은 경계심과 전에 본 적 없는 분노로 빛났다. 영자 씨와 수민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민호가 다시 속삭였다. 지은아, 너에게 말할 게 있어? 끔찍한 일. 3일 전 우리 부엌에서 등산 도시락을 쌀 때만 해도 모든 게 평화로웠다. 아침 햇살이 노란 커튼을 통해 스며들고 나는 조용히 콧노래를 부르며 빵에 땅콩버터를 발랐다. 지은아, 물통 충분히 챙겼어. 영자 씨가 거실에서 불렀다. 그날 아침 일찍 도착해 커다란 배낭 2개와 흥분된 미소를 지었다. 산길이 꽤 힘들 수 있으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충분할 거예요. 하지만 더 챙길게요. 영자 씨는 늘 물건이 부족할까 걱정했다. 시어머니의 좋은 점 중 하나였다. 모두를 돌보고 싶어 했다. 민호가 하품하며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부엌으로 들어왔다. 피곤해 보였다. 최근 몇 주간 밤에 뒤척였다. 물어볼 때마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라고만 했다. 잘 잤어. 나는 발끝으로 서서 그의 뺨에 키스했다. 엄마 오셨고 출발 준비 끝났어. 일주일치 장비를 가져오셨어. 민호가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눈까지 미치지 않았다. 응, 엄마는 철저하시지. 거실에서 영자 씨와 수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속삭이는 듯. 수민은 어젯밤 도시 아파트에서 내려와 가족 시간에 흥분했다고 했다. 최근 달라졌다. 우리 집, 직장, 일상에 대해 더 물었다. 여동생이 같이 가서 다행이야. 나는 샌드위치를 비닐에 싸며 말했다. 이사간 후로 거의 못 봤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창밖을 멀거니 봤다. 최근 자주 보이는 표정. 지은아, 물어볼 게 있어? 응.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아냐. 아무것도 더 물으려 할 때 영자 씨가 수민을 데리고 부엌 문에 나타났다. 활기찬 미소. 이 여행을 몇 달째 기다렸어. 그녀가 선언했다. 세오락산 길이 아름답고 정상 전망이 숨막힐 거래.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온라인 사진 보여줬어. 대단해. 그녀가 나를 똑바로 봤다. 언니, 절벽 등산 해본 적 있어? 이상한 질문. 아니. 왜? 그냥. 어떤 사람은 고소공포증 있잖아. 수민의 미소가 날카로워 보였다. 영자 씨가 손뼉 쳤다. 우리 서로 돌보자. 가족이니까. 그녀가 수민 어깨를 감쌌다. 딸과 내가 가족 충성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했어. 민호는 대화 내내 조용했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번갈아 보며 뭔가 풀려는 듯 차에 짐을 싣고 나는 하루가 기대됐다. 몇 달 만에 가족 시간. 영자 씨가 조수석에 앉아 GPS를 설정했는데도 방향 지시했다. 수민은 내 뒤에 앉아 내 뒤통수를 느껴지게 봤다. 언니, 운전 중 수민이 말했다. 오빠가 생명보험 업데이트 얘기하던데 놀라 돌아봤다. 그랬어. 민호의 핸들이 조여졌다. 간단히 논의한 거야. 책임 있는 어른이니까. 똑똑하네. 영자 씨가 승인하듯 고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사고는 예상치 못할 때 일어나. 사고라는 단어가 불편했지만 밀어냈다. 영자 씨는 늘 실용적이었다. 산 주차장에 도착해 영자 씨가 사진 찍자고 고집했다. 민호와 나를 길 입구에 세우고 우리 둘만 찍었다.
이게 나중에 중요할 수 있어. 사진을 확인하며. 뭐에 중요해요? 기억이잖아. 등산 시작해 영자 씨와 수민이 앞섰다. 목소리 낮게 가끔 단어가 들렸다. 상속, 드디어, 오늘 후. 가까이 가려 하면 수민이 날씨나 꽃으로 화제 바꿨다. 민호가 내 옆에 맞췄다. 얼굴 창백하고 자연 즐기려 했는데도 폰 확인했다. 괜찮아. 긴장한 듯해 그는 오래 나를 봤다. 눈에 공포가 스쳤다. 지은아, 오늘 무슨 일 생기면 너를 제일 사랑해. 웃으며 어깨 부딪혔다. 극적이다. 가족 등산인데 무슨 일.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수민의 이상한 뒤돌아봄, 영자 씨의 특정길 고집, 민호의 떨리는 손이 불편했다. 좁은 절벽길에 도착할 때 배에 차가운 게 고였다. 돌아가기엔 늦었다. 산장 첫 밤은 편안해야 했다. 세오락산 기슭 나무 오두막, 벽난로와 아늑한 부엌. 영자 씨가 몇 달 전 예약하며 완벽한 가족 시간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호와 공유할 작은 방에서 옷 풀며 이상함을 떨칠 수 없었다. 얇은 벽 너머 영자 씨와 수민의 속삭임. 오빠가 눈치챈 것 같아. 수민 목소리 거의 들리지. 목소리 낮춰 영자 씨가 속삭였다. 아직 모를 거야? 더 기다릴 수 없어. 벽에 귀 대고 심장 빨라졌다. 민호가 모르는 게 뭐. 기다릴 수 없는 게 뭐. 지은 언니는 수민 물음. 그 애가 뭐. 원래 문제야. 가족인 척 굴잖아. 그 말에 뺨 맞은 기분. 영자 씨는 늘 예에 바르고 친절했다. 이제 진심으로 싫어하는 듯 발소리 문으로 다가와 벽에서 떨어져 짐 정리 흉내냈다. 민호가 핫초코 2잔 들고 들어왔다. 엄마가 줬어. 손 살짝 떨며. 한 모금 마시니 쓴맛, 평소와 달랐다. 이상해. 민호 눈 크게 뜨고. 마시지 마. 급히 컵 뺏었다. 왜? 영자 씨의 쾌활한 목소리 방에서. 핫초코 어때? 내 특별 레시피야. 민호가 화장실 싱크에 둘 다 버리고 물 틀었다. 얼굴 창백하고 진지. 민호야, 무서워. 무슨 일? 입 열었다가 고개 저었다. 아직 못해. 내가 먼저 먹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저녁 내내 이상한 꿈 걷는 기분. 영자 씨가 카드게임, 옛 가족 이야기, 앨범 보기 제안. 모두 민호와 나를 떼노는 듯 남편 옆 앉으려 하면 부엌 도와달라. 민호가 사적으로 말하려 하면 수민이 집, 재정, 일정 물었다. 언니, 설거지 중 수민. 오빠랑 공동 계좌 있어. 비누 거품손에서 떨어졌다. 왜 물어? 호기심. 내 미래 생각 중이야. 재무계획, 미소 가짜 같았다. 집은? 둘 이름. 수민아, 사적인 질문이야. 미안. 부부가 돈 어떻게 관리하나 궁금해서. 엄마가 재무 상태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날 밤 오두막 소리 들으며 깨어 있었다. 민호도 잠척했지만 호흡으로 알았다. 자정쯤 복도 발소리. 조용히 문 살짝 열고 봤다. 영자 씨가 부엌에서 폰으로 낮은 목소리. 네, 계획대로야. 내일 아침 절벽길로 갈게. 너희 쪽 준비해. 준비? 누구와? 가혹해 보이지만 자업자득이야. 민호가 남 일에 끼지 말았어야지. 멈춤. 수민은 해야 할 걸 알아. 좋은 딸이야. 어떤 가족과 달리 속 메스꺼웠다. 내일 계획, 절벽 관련, 민호가 뭔가 염탐한 것. 영자 씨 계속. 보험금이 문제 해결할 거야. 수민이 더 나은 삶 살 자격 있어? 이게 유일한 방법. 멈춤. 증거 없을 거야. 비극적 사고처럼 보일 테니까. 절벽 가까이 갔다 미끄러진 젊은이들. 몸이 차가워졌다. 우리를 죽이려 했다.
영자 씨와 수민이 사고로 위장해 절벽에서 밀고 보험금 타려. 침대로 기어들어 손 떨었다. 민호가 일어나 앉아 달빛에 걱정 보였다. 들었어. 고개 끄덕였다. 말 못해, 지은아. 내 가족에 대해 말 안 한 게 있어? 몇 년 전 경고했어야 했어. 후회 가득. 이 정도로 갈 줄 몰랐어. 창밖 영자씨 통화 끝내고 방으로. 오두막 조용해졌지만 누구도 진짜 잠들지 않았다. 절벽 아래로 돌아와 영자씨와 수민 발소리 멀어지자 민호와 나는 가만히 누웠다. 온몸 아팠고 입에 피맛 하지만 민호의 끔찍한 일이 궁금했다. 갔어. 입술 거의 안 움직여 속삭였다. 민호가 머리 살짝 들어듣고 산의 바람만. 그럴 거야. 조용히 자세 바꾸려 하니 갈비뼈의 고통. 민호야, 무슨 뜻? 이 일보다 끔찍한 게 뭐야? 얼굴 흙과 피로, 눈에 상처 이상의 고통. 지은아, 아버지 돌아가신 게 자연사가 아니었어. 그는 숨을 골랐다. 엄마가 돈 때문에 손 쓴 거야. 상속금 훔치고 나와 수민 목까지. 내가 알아채자 우리를 없애려 한 거지의 충격이 고통을 압도했다. 어떻게 알아? 아버지 유언장 봤어. 3분의 1씩 나눠야 했는데 엄마가 다 가로챘어. 수민을 속여 우리가 돈 훔치려 한다고 배신의 무게가 짓눌렀다. 가족이 이런 짓을. 수민은 왜? 엄마가 세뇌했어. 수민은 가난하게 사는데 보험금으로 풍요롭게 산다고.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상처가 복수심으로 변했다. 이제 어떻게 해? 증거 있어. 민호가 고통 속에 미소. 녹음했어. 2주 전부터 그는 폰 꺼냈다. 화면 금 같지만 작동. 영자 씨 목소리. 민호야, 내가 뭘 건드리는지 몰라. 그 돈은 내 노후를 위한 거야? 아버지가 원했을 텐데. 민호 목소리. 아버지 유언의 3분의 1씩. 엄마, 수민과 내 목 훔쳤어. 투자한 거야. 계속 파헤치면 곤란해질 거야. 녹음 멈추고 민호. 지난 화요일 거야. 더 나쁜 게 있어. 어제 아침 녹음, 복도에서. 영자 씨 목소리 차갑게. 수민아, 오빠가 가족 파괴하려 해. 무슨 소리예요? 나를 훔쳤다고 비난해. 감옥 보내려 해? 그럴 리 없어요. 지은이 머리 넣었어. 가족 아닌데 속이 타들어갔다. 영자 씨가 수민을 조종하는 솜씨. 녹음 계속. 보험금으로 문제 해결할 거야. 비극적이지만 우리 재정 안정, 수민 불확실. 언제 한 거예요? 몇 달 전. 민호가 도망칠까봐. 믿어요. 민호가 멈췄다. 엄마가 수민을 설득했어. 우리가 악당이라고. 고통으로 몸 떨었다. 내 여동생이 우리 살인을 계획했어. 먼 데서 목소리 가까워졌다. 영자 씨와 수민 돌아오고 있었다. 돌아와 공포가 목을 조였다. 목소리가 커졌다. 영자 씨 차분, 수민 높게. 산길 내려오며. 민호가 손잡았다. 지금 움직여. 못해. 일어나려 하니 다리, 갈비뼈 고통. 뼈 부러졌어. 살아있으면 끝장낼 거야. 맞았다. 생존 알면 이번엔 확실히. 민호가 일어나 오른팔 축 늘어뜨리고. 이마 피 흘러도 눈결이. 다리에 무게 실을 수 있어. 시어머니 발목 고통. 민호 기대면 서. 응. 하지만 절벽 어떻게 올라? 떨어진 길 말고 주변 봤다. 다른 길 있을 거야. 목소리 가까워. 엄마, 누가 봤으면. 수민 걱정. 아무도 안 봤어. 등산 중 사고야. 영자씨 쾌활. 구하려 애썼다고 할 거야. 속 뒤집혔다. 애도하는 어머니 연기 준비. 우리는 절벽벽 가까이 조용히 움직였다.
발걸음마다 고통, 공포가 밀었다. 50야드 앞, 바위에 새긴 좁은 길, 동물이나 침식으로 위로 이어졌다. 저기 민호가 속삭였다. 위험해 보였지만 우리는 빨리 움직였다. 입술 물어 소리 참음. 뒤에서 떨어진 곳바의 수민 이상. 슬프지, 기쁘지. 확인할까? 당연히. 구조대에 말해야지. 영자씨 즐기는 듯. 오늘 후 문제 해결. 민호와 나는 길 도착해 떨어진 곳에서 발소리 들었다. 심장 소리 들릴까 봐. 이 길은 한 사람 겨우. 민호 먼저 발판 시험. 나는 벽 기대고 아래 안 봤다. 이상의 수민 목소리. 피 있지만 시체 없어. 혈은 남겼다. 무슨 소리? 영자씨 쾌활 살아. 피 있지만 민호와 지은 없어. 긴 침묵. 살았어. 어떻게? 상관없어. 근처야. 도움 전에 찾아. 영자씨 목소리 커지며 주변 봤다. 우리는 반쯤 올라. 엄마, 바위의 흔적. 이쪽 갔어. 옷 빨리 가. 민호 속삭임. 나는 최대한. 길 가파라. 다리 포기 직전. 아래 영자씨 지시. 수민, 그 번호 불러. 문제 생겼어. 100억 필요올. 100억. 누가 더? 타겟 아직 움직여. 즉시 와. 우리를 사냥감처럼. 다른 사람들. 도와 끝내려. 올라갈수록 민호 멈춰 나봤다. 얼굴 피곤과 고통. 결의와 공포. 위 도착하면 달려. 멈추지 마. 어디 안 봐. 길 사람 믿지 마. 태양 지며 위 도착. 다리 떨리고 민호 혈액 부족으로 회색. 살아. 뒤 영자씨와 수민 오르는 소리. 주차장. 민호 헐떡이며 나무 너머 가리켰다. 차에 가면 하지만 길로 비틀거리며 주차 방향에서 두 남자 등산복 차림 다가왔다. 정상 같지만 목적적 움직임. 민호 팔 잡았다. 보통 등산객 아냐? 민호 봤다. 표정 어두워. 엄마 백업. 큰 바위 뒤 숨었다. 한 남자 무전기. 북쪽 교차로. 타겟 아직 없지만 계속 찾아의 타겟. 우리를 동물처럼. 어떻게 해? 같았다. 아래 영자씨와 수민, 아비들. 민호 생각. 폰 꺼냈다. 지은아, 믿어. 할객 물을 새 없이 일어나 손 들고 남자들로. 도와주세요. 산에 올릴 만큼. 사고예요. 남자들 놀라 빨리 다가. 부상 입으셨어요. 구조 필요. 네, 아내와 절벽 떨어졌어요. 엄마와 동생 아래서 찾지만 병원 가야. 한 남자 무전. 찾았어. 살아있어? 명령. 민호 의도 이해. 자신들 드러내게. 무전 듣고 파트너 끄덕. 제키대 손. 병원 못 갈 거예요. 차갑게. 하지만 민호 준비. 움직일 때 폰 누르고. 지은아, 지금 바위 뒤 일어나. 폰 높이. 카메라 봐. 경찰의 라이브 스트리밍 거짓. 폰 손상으로 불가. 하지만 그들 모름. 망설임. 살인 촬영 위험. 그 순간 필요. 민호 손잡고 나무로 달렸다. 가지 부수며 상처 몸으로. 뒤에서 논쟁 후 쫓는 소리. 하지만 지도 공부로 길 알았다. 서비스 도로 도착해 공원. 레인저 트럭 오는. 민호 미친 듯 흔들고 레인저 피 묻은 옷 보고 멈춤. 무슨 일? 살해 시도. 경찰 불러요. 회의적이었지만 뒤 무기 든 남자들 보고 변함. 무전으로 백업 부르며 우리 태움. 20분 후 산에 경찰과 구급차. 영자씨와 수민길 오르다 체포. 충격과 무죄 연기하다 녹음 들으니.
구급차 뒤에서 수민수갑 차는 봤다. 작고 혼란. 절벽 밀던 사람 같지? 나 보자 울음. 언니 미안. 엄마가 가족 해치려 한다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영자씨 무감정. 증거 앞에서도 앞만 봤다. 변호 계획듯 남자들 공원 탈출 시도 잡힘. 영자씨 과거 어두운 연결로 고용된 범죄자. 민호 모르던. 6개월 후 법정에서 영자씨 종신형 선고. 살인미수와 사기. 수민 15년, 10년 후 가석방 가능. 판사 조종 인정하지만 책임. 민호와 나는 살아남았지만 산에서 뭔가 죽었다. 도시 떠나 이름 바꾸고 재시작. 새 사람 만나 가족 물을 때 진실 결정. 상속금 못 찾음. 영자씨 잘 숨김. FBI도 필요 없음. 생존과 서로. 밤에 절벽 꿈꾸지만 진짜 추락은 물리적 아니었다. 가족이 가장 위험하단 깨달음.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강하게 했다. 배신의 대가로 우리는 영원히 경계하며 산다. 복수는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었다. 그들의 삶을 파괴한 증언으로 우리는 침묵의 칼을 휘둘렀다.